북한이 북한판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새 무기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고, 이 미사일은 2개의 박스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텔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네이트 킴스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탄도미사일로 평가하는데요. 엘캠프는 속도 마하산 길이 3m, 직경 600mm로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개에서 4개 크기 지역을 초토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북한의 새 무기는 레이트킨스보다 길이와 둘레가 더 크고 비행속도 역시 2배 빨랐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견고한 군사시설이나 대규모 산업시설 파괴용으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험 발사의 목적은 주로 적어도 정밀 타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7월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약 48km로 400류 비행했고, 8월에 발사된 미사일들은 고도 30km, 비행거리 230km로 파악됐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둘 다 6일로 동일했는데, 특히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는 고도를 18km, 사거리를 170km가량 줄여 발사한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표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북한은 이날 신형 무기를 탑재한 텔이 울창한 숲 속에서 기동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공개하며 이 무기체계의 은밀한 기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23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다연장 로켓 등 신형 무기 3종 세트를 사거리 고도를 달리해 발사해오고 있으며,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이들 미사일을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동시에 쏠 것이기 때문에 방어가 아주 복잡해질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형 무기 3종 세트는 북한판 캠프 K-23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인데요. 신형 3기가 발사되면 기존 무기체계와 달리 사거리도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는 점과 모두 고체 연료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 등에서 발사 시간 단축과 발사 원점의 다양화로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선제 타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점점 증강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에서 2014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탐지거리 800m 이상의 단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대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스파이원들을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대륙간 미사일 IB 및 화성-15용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국가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한국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이 운용 가능한 대표적인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 나이키 미사일을 참고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개발 탄도탄 현무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사정거리 180km 수준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괜찮은 능력의 전술 탄도탄이었으나 아무래도 짧은 사정거리가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한국군은 사거리가 300m급으로 업그레이드된 모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전의 현무 미사일보다 위력과 신뢰성 사거리가 대폭 강화되었고 단순화되고 신속해진 지 벌써 체계 INS와 GPS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항법 장치로 인해 명중오차 반응 시간 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현무는 다양한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현무 토비는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된 모델인데요. 탄두 역시 1톤으로 기존 500kg에서 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사거리 800km의 개량형 현무2가 공개되었었는데요. 한국은 현무2와 현무소리를 합쳐 2018년부터 5년간 총 2000기를 확보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미 간의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제 침서, 탄두 중량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하며 따라 2000kg 탄두를 탑재한 차기 전역 탄도 미사일
현무포가 개발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무포는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재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무는 최대 순항거리 3,000km, 탄두 중량 1,000kg에다 탄두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해성초라고 불리는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현무3의 함정 탑재 버전입니다. 잠수함 탑재 버전은 해성3란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 군은 현무2 투비를 됨으로써 사정거리 300에서 500km의 전술 탄도미사일을 확보했지만 이 미사일들 역시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무3로 명명된 토마호크급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무3는 그동안 AESC까지 개량이 거듭되었으며 최종 개량형인 현무3C는 1,50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1,5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순항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쓰는 관계로 속도는 마하 1로 다소가 쉽지만 정밀성이 우수하여 목표물의 밀리미터의 오차를 갖고 있어 미국의 토마호크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걸프전 때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라크군의 주요 방공망을 개전 4시간 만에 초토화시켰고 최근 오디세이 새벽 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향해 대기실 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역시 완전 파괴한 바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현무3는 개량형이 사거리 3,000km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2020년 실전 배치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가 있는데요. 한국은 대외에 알려진 공대지 순항 미사일만 500발에 육박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이다. 스텔스 성능과 정밀도를 자랑하는 타우루스 미사일은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인데요. 한국 공군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는 한국에 약 2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타우루스는 2020년까지 도입 물량은 총 260기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 타우 시스템즈가 제조한 타우루스 PD350K는 길이 6m, 너비 11m의 제법 큰 미사일인데요. 탄두 중량이 487라면 합쳐 전체 무게는 14톤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는 350에서 500km이며 속도는 마하 0.8에서 0.95인데요. 비행고도는 30-40로 적어도 비행을 강점으로 꼽히는데 무게는 미국이 자랑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같고 길이는 약 40인치 정도 짧습니다. 파울루스 미사일은 또 관성항법 장치 INS와 군용 위성항법 장치 그리고 영상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조합한 트릭 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데 3중 복합 유도 장치는 다른 유도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이 목표물을 계속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탄두는 메피스토라는 별명을 가진 특수 폭탄으로 되어 있는데요. 메피스토는 관통 탄두와 침투 탄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게는 480kg입니다. 지능형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폭탄이 폭발하고 범퍼를 공격할 경우 관통탄으로 범퍼를 뚫고 들어가면 이어 침투 탄두가 터져 표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해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군용 GPS를 장착해 전파교란 속에서도 1m 반경 이내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우루스는 미사일의 정확도가 1m 이내로 두께 6m의 범퍼도 파괴할 수 있고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군의 대북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의 핵심 전략으로 꼽고 있고 현재 한국의 주력 기종인 F-15K의 2발이 타우루스를 탑재할 수 있어 한 번에 다수의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F-50 경공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타워로서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타우루스 350K2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F-50의 작은 기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무게는 1톤, 길이 4,000m로 타우루스보다 좀 작고 비행속도는 마하 0.6에서 0 정도, 비행거리는 4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형 타우루스는 200발 이상 생산할 예정인데, 현재 한국에 보유하거나 보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산 타우루스와 한국형 타우루스 총 보유수는 약 600여 개까지 늘릴 예정이고, 미사일은 FA-50에 F-15K 케이브 16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고 이동식 발사대와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우루스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 북한 전역에 대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와 해상에서 동시에 600여 발의 스텔스 미사일인 타우루스가 발사된다면 한국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무포와 한국형 가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의 국방 전력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4위로 대단한 기술력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주변국이 모두 깡패라서 그렇지 한국은 절대 군사력이 약하지 않습니다.